네, 월화 유튜브 채널 미쿡과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월 5일, 일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만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제가 코 감기가 좀 있나봐요. 콧물이 계속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또 일어났다가 몸이 막 으슬으슬하게 이렇게 또 추운 거야. 그래서 좀 이제 늦잠을 잤고, 코 감기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맹맹이 소리가 이제 살짝 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런 뉴스가 가장 지금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이 윈터 스톰으로 지금 덮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도에서 이렇게 또 보실 수 있듯이 미 중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캔사스 시티, 오마하, 뭐 위치타, 뭐 이런 것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워싱턴 DC까지 미 중부가 어마무시한 겨울 폭풍으로 경보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7천만 명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미국인들이 이 겨울 폭풍 영향권에 이렇게 또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캔사스 시티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최대 14인치의 눈과 그리고 뭐 45마일의 뭐 강풍이 이렇게 또 불 수가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주황색 그 지도에 있는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좀 이제 가장 추울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도 이 분홍색 지역도 굉장히 추울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이 샌루이스 지역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12인치의 눈과 그리고 얼음이 이렇게 또 내릴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워싱턴 DC 지역에도 이 눈이 한 9인치 정도가 이렇게 또 내릴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거밖에도 여기 지도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일리노이주, 뭐 캔사스 시티, 뭐 미주리주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보면은 얼음 경보가 이렇게 또 내려져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거밖에도 정전이 이제 또 이제 굉장히 많이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겨울 폭풍이 이렇게 또 일다 보니까 항공편 같은 것들이 캔슬이 이렇게 또 많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이 기록적인 눈이 이렇게 또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뭐 오늘 내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굉장히 추울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 라고 계속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한 2, 3일째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이제 좀 추운 지역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도 낮에는 이 날씨가 좋기 때문에 덥기는 덥거든요. 그런데 아침이나 그리고 이제 저녁만 된다고 하면은 춥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추위 조심해 주시면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동부에 계신 분들은 운전하실 때 가장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저번 대선 때, 이번 대선 말고 이제 저번 대선 때 이번 대선은 사기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지지자들한테 의사당으로 이렇게 또 쳐들어가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지지자들이 이 의사당으로 이렇게 또 쳐들어가는 바람에 1월 6일 라이오 사태가 이렇게 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이 드디어 4년째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이 1월 5일이지 않습니까? 내일이 1월 6일이란 말이에요.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이 내일 4년을 이렇게 또 기념을 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요번이 이제 또 다른 이 대선이 이렇게 또 지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대선이 이렇게 또 지나면서 이번에는 트럼프가 이렇게 또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정권 이양을 이제 조용히 이렇게 또 잘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1월 6일 같은 그런 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논란의 여지도 있는 그런 이제 트럼프의 발언이 예전에 했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대통령에 이제 취임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1월 6일 때문에 이 감옥에 간 사람들을 전부 다 사면을 시켜주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는 이 법치 국가를 위협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아니 죄를 받았으면은 그에 합법한 이 판결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지금 이 깜빵에 이렇게 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사면을 이렇게 또 시켜주다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뭐 법치 국가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향해 가지고 굉장히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지금 사면을 아마 이제 해주지 않을까, 이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1월 6일 이 의사당 난입 사건을 이제 주도를 한 그 사람이 이렇게 또 트럼프인데, 그런데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은 이제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이제 묻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이 자유의 훈장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민간인이 이렇게 또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주는 최고 훈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자유의 훈장을 19명한테 이렇게 또 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자유의 훈장, Medal of Freedom은 미국의 문화와 그리고 이 가치를 이렇게 또 형성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것들에 이제 기여를 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주는, 대통령이 주는 이 민간인이 받는 이제 가장 높은 민간 훈장이다라고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직 존슨이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고, 뭐 조지 소로스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고, 유튜브 뭐 가수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백투 더 퓨처 마이클 제이 폭스 있지 않습니까? 무슨 파킨슨 병인가 이렇게 또 알아가지고 조금 이제 몸이 이제 불편하신 분, 이분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총 19분이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받은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에 좀 이제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을 이렇게 또 주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Medal of Freedom 이렇게 또 받은 사람들한테 이 미국의 문화와 그리고 대의를 위해 가지고 성스러운 이런 이제 노력을 한 사람들, 아주 그냥 비범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또 일하면서 칭찬을 하면서 이제 감사 인사를 이렇게 또 전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틱톡에 대한 뉴스도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틱톡이 이제 요번 달 안에 어쩌면은 이제 금지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오는 1월 10일에 이제 법원에서 심리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틱톡이 미국 내에서 이제 금지가 될지 안 될지, 이 바이트댄스가 이제 미국 내에 있는 기업한테 이 틱톡을 이렇게 또 팔아라 라고 이렇게 또 명령을 이렇게 또 내리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안보 문제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바이트댄스는 이 틱톡을 이렇게 또 팔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틱톡에서는 이거는 이제 미국의 제1 헌법 프리덤 오브 스피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이제 위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틱톡 CEO는 계속 이렇게 또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좀 기각을 이렇게 해달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미국 기업이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중국 기업이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또 일을 해가지고 이제 벌어 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또 돈을 벌면서 프리덤 오브 스피치를 이렇게 또 운운한다라는 게 좀 이제 웃기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미국 기업한테 팔던지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이 틱톡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틱톡을 이렇게 또 하면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이런 가게들 있지 않습니까? 가게들이 틱톡에서도 이렇게 또 이제 많이 제품들을 이렇게 또 파는 그런 이제 가게들도 이렇게 또 많은데, 그런 뭐 소규모 이제 상인들이랑 그리고 뭐 이런 뭐 틱톡 뭐 크리에이터들, 이런 사람들이 이 틱톡 이제 금지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틱톡은 만약에 오는 10일에 법원에서 이제 금지를 이제 하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오는 1월 19일에 이제 금지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만약에 금지가 되게 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한 달만 이제 금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틱톡의 이제 유저들의 3분의 1 정도는 아마도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틱톡 측에서는 우리 금지 조치 하지 말아 달라라고 계속 이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틱톡에 이제 금지를 막으려고 하면은 빨리 미국 기업한테 파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바이트댄스 이제 중국 기업, 중국 기업이거든요, 분명히. 중국 기업은 지금 틱톡을 팔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 틱톡커들 있지 않습니까?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틱톡이 이제 실제로 이제 금지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이렇게 또 대비를 하면서 다른 플랫폼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버 이런 것들에 지금 옮겨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틱톡커들도 이렇게 또 많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틱톡이 인기가 많기는 많아요. 젊은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기는 많은데, 그런데 이 틱톡이 이제 완벽한 이제 중국 기업이라는 그런 소리죠.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한테 이제 팔리지 않는 이상, 이거 뭐 잘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한테는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한테 빨리 이제 틱톡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뭐 유튜브, 구글,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 단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러고 있는데 미국한테는 중국 기업을 이렇게 또 열어달라? 이거는 아니지 않나. 아니면은 뭐 중국도 이제 다 열던지, 중국도 뭐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다 열던지, 뭐 똑같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지네는 이제 금지를 하면서 미국한테는 금지를 하지 말아 달라라고 이렇게 또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 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사이버 트럭 그리고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제 라스베가스 트럼프 이 호텔 앞에서 사이버 트럭이 이렇게 또 터지게 되면서 거기 안에 있었던 어느 이제 군인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37살의 이제 군인이 이렇게 또 이제 사망을 하는 일이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자신의 이렇게 또 생을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전 여자친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전에부터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있지 않습니까? PTSD를 이렇게 또 앓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군 복무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 낙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낙하산 훈련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 낙하산 훈련을 이렇게 또 하면서 잦은 부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고 하네요. 떨어지게 되면서 뭐 뇌증탕도 걸리고 뭐 여기저기 이렇게 또 다치고 그래가지고 이런 뭐 인jury에 대한 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제 인jury 때문에 우울증에도 이렇게 또 걸렸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우울증에 이렇게 또 걸리게 되면서 이 전 여자친구랑 뭐 잘 만나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전 여자친구와 이렇게 또 연락을 해봤다고 합니다. 연락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에 이렇게 이 신문에서 이렇게 또 보게 돼가지고 이제 깜짝 놀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사이버 트럭 이렇게 또 이제 폭발을 시킨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제 우울증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뭐 PTSD, 뭐 군대에서 있었었던 그런 이제 수많은 그런 뭐 스트레스들, 그리고 뭐 낙하산 훈련을 하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또 다친 것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복합적으로 이렇게 또 생기게 되면서 정신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또 겹쳐가지고 이 우울증을 이렇게 또 앓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게 이게 좀 안타깝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울증은 정말 이제 가장 좀 위험한 그런 정신 질환 중에 이렇게 또 하나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스트레스 같은 거 안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스트레스가 이렇게 또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스 없이 어렵겠지만 잘 견디는 게 이제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소식에 대한 뉴스도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지역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본토, 이 러시아 본토 이제 쿠르스크 지역에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이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이 러시아가 마땅한 대가를 이렇게 또 치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러시아 본토 이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네, 잘 공격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측에서도 이 사실을 이렇게 또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이 쿠르스크 지역이 공격을 이렇게 또 당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적을 잘 이렇게 또 무찌르고 있다라고 이제 러시아 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러시아랑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 진짜 오래 가네요. 지금 뭐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끝날 기미가 이렇게 또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좀 이제 답답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전쟁이 오래 끌면은 끌수록 이제 둘 다 좀 이제 많은 데미지를 이렇게 또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러시아 좀 제발 좀 이제 남의 나라 땅 이제 빼앗지 말고 이제 좀 이제 들어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이 러시아 이 푸틴 시키가 가장 나쁜 놈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도 계속 이렇게 또 전쟁을 이렇게 또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군에서는 이 하마스 무장 조직 있지 않습니까? 이 가자 지구에다가 100여 발 정도의 정밀 이 미사일을 이렇게 또 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F-35인가 봐요. 이 F-35로 이렇게 또 써가지고 이 100여 발 정도나 되는 미사일을 정밀 타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하마스 무장 조직만 골라서 이렇게 또 타격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최근 들어가지고 하마스 무장 조직이 이스라엘에다가 이렇게 또 미사일을 이렇게 또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뭐 로켓포 같은 거, 뭐 미사일 같은 거 이렇게 또 발사를 해가지고 그것에 상응하는 그런 대가를 이렇게 또 치렀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군에서는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들은 이 F-35 같은 거 이렇게 또 최첨단 이 무기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정밀 타격을 이렇게 또 해서 이제 하마스 무장 조직만 이렇게 테러리스트들만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이 휴전안 있지 않습니까? 휴전안을 계속 이렇게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오가고 있는 와중에도 뭐 하마스 무장 조직은 계속 이스라엘에다가 뭐 미사일 같은 거 이렇게 쏘고 있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이스라엘은 이 하마스 무장 조직에다가 대고 이제 정밀 타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휴전안은 아마도 이거 협상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로 계속 이렇게 또 이 싸움을 주고받고 있다 보니까 뭐 협상을 한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는 이 전쟁이 시작을 하자마자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협상이 안 된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 무장 조직을 완전히 없애버린 다음에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 이스라엘 전쟁이나 둘 다 뭐 끝날 기미는 지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쟁은 좀 더 이제 오래 이렇게 또 지속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지금 이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 트럼프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가 어떻게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대응을 할지 그것도 이제 눈여겨봐야 할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지금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탄핵이 되면서 지금 이 대통령이 이제 관저에 이렇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 법원에 이렇게 또 출두를 해라. 이 반역 혐의 그리고 권력 남용에 대해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할 것이 있으니까 이제 서먼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이제 법원에 출두를 해라라고 이렇게 또 소장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 법원에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체포 영장을 이렇게 또 발부를 했죠. 체포 영장을 이렇게 또 내놓게 되면서 경찰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잡으러 갔다고 합니다. 잡으러 갔는데, 그런데 거기에 경호원들이 뭐 200여 명인가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인간 방벽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관저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체포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 체포 영장이 내일로서 이렇게 또 마감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이 대통령 관저 그 근처에서는 이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시민들이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빨리 이 체포에 이렇게 또 응해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시위를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계엄령 선포를 이렇게도 하게 되면서 뭐 한국이 한번 이제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정말 다행히도 이 계엄령은 그 뭐 4시간 뒤에 이제 다 이렇게 또 일단락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을 가지고 이 한국에 이렇게 또 발칵 뒤집히다 보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에는 이렇게 또 탄핵이 됐죠. 탄핵이 되게 되면서 이제 한국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6개월 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완벽하게 이제 탄핵이 돼가지고 이 대통령직에서 이제 물러나느냐 아니면은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는지 그거를 이렇게 또 6개월 안에 이제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탄핵이 되게 되면서 한독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또 대통령 권한으로 이렇게 또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그 한독수 그 사람도 지금 탄핵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그 사람도 지금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힘을 잘 못 쓰고 있다라는 소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한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좀 이제 많이 심각하게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한국은 지금 좀 많이 이제 복잡해 보입니다. 한국이 좀 이제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빨리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를 보면은 이 마라라고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이제 플로리다 별장에 이렇게 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 골프장 별장에 이렇게 또 머물고 있으면서 지금 뭐 전 세계 리더들이 이 마라라고로 이렇게 또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태리 그 총리 있지 않습니까? 이태리 총리 이 여성분 있지 않습니까? 멜로니 총리가 이 마라라고에 이렇게 또 방문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방문을 해가지고 트럼프랑 이렇게 또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트럼프랑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또 나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이제 멜로니한테 유럽을 강타를 한 뭐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또 나를 이렇게 또 찾아오고 이렇게 또 해줬다고 이런 치켜 세워줬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멜로니는 트럼프랑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이태리 언론인이 이란에 지금 억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란에 이렇게 또 억류가 되어 있는 이 자신의 이태리 언론인을 좀 이렇게 또 빼주는 방안에 이렇게 또 논의를 이렇게 한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거 밖에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유럽 그 가스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유럽 그 상품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또 수출하는 거 있어가지고 그런 뭐 관세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를 보면은 이제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번 달 안에 이제 대통령직을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또 물려받게 되거든요. 이제 취임식을 이렇게 또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한테 여러 이제 전 세계 있는 이제 리더들이 줄을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부터 계속 이 뉴욕 이 마나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맨하탄에서는 이제 오늘부터 교통 홈점료 있지 않습니까? $9씩 이렇게 또 받는 것을 오늘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이지 패스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9를 이렇게 또 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야간에는 2불 25를 이렇게 또 내야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행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 뉴욕 이 맨하탄에서는 지금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8만 대 정도의 차량들이 이제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뭐 교통 홈장료를 이렇게 또 받게 되면서 그 돈을 대중교통에 이제 다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렇게 또 쓰도록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뉴욕 맨하탄을 본다고 하면은 차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혼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기 오염 같은 것들도 굉장히 심하고 그래가지고 이 맨하탄에 차들이 이렇게 많이 넘어오는 것을 이제 막는 게 이제 빨리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돈을 이렇게 또 걷는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혼잡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피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이 미국 내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 도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혼잡세를 이렇게 또 그러니까 혼잡 그 통행료를 이렇게 또 받는 이 도시가 이제 뉴욕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참치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회를 이렇게 안 먹기 때문에 뭐 참치 같은 거 뭐 좋아하지도 않고 뭐 캔은 좋아합니다. 캔은 좋아하는데 이런 뭐 살아있는 그러니까 이제 죽어 있기는 있지만 뭐 회로 먹는
먹는 그런 뭐 참치 같은 것들은 전혀 이런 뭐 생각이 없었거든요.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 참치 한 마리를 경매에 붙여가지고 이 경매가 이렇게 낙찰이 됐는데, 얼마에 낙찰이 되신지 아십니까? 참치 한 마리가 130만 달러에 낙찰이 됐다, 일본에서.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도쿄에 있는 어느 이제 스시 업계에 이렇게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치 한 마리를 130만 달러에, 이게 한 280kg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 참치 한 마리를 130만 달러에 이렇게 또 낙찰을 해가지고 사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무슨 긴자에 있는 무슨 뭐 레스토랑에다가 이렇게 또 납품을 하려는 참치가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와, 이 참치 한 마리가 130만 달러면은 그거 이렇게 회를 떠가지고 내면은 그거 도대체 얼마라는 그런 소린가. 아니, 그거를 10등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13만 달러 아닙니까? 아니, 요만큼에 13만 달러야? 와, 이거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 맞지? 13만 달러 맞지? 와, 진짜 미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먹는 사람들은 야, 진짜 뭔지 이해가 되지가 않네요. 이런 것에 130만 달러를 태운다고? 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회를 먹지를 않기 때문에, 저는 회를 이제 있으면 먹긴 먹는데, 이제 초장 맛으로 먹거든요. 초장 맛으로 먹는데, 와, 이 회를 130만 달러에 이렇게 또 팔렸다고 하니까 아주 그냥 기악감놀했고요. 그런데 이 130만 달러가 최고 금액이 아니라고 해요. 올해 들어서는 뭐 최고 금액이는 최고 금액인데 2019년도에 333만 엔, 그러니까 뭐 거의 200만 달러 넘는 그 참치가 이렇게 또 팔린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일본은 좀 이런 이제 회에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또 돈을 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치가 다 참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참치가 과연 무슨 맛이 그렇게 있길래 이렇게 비싸게 사는지 저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렇게 또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또 당선이 되게 되면서 전기차 시장에 좀 이제 큰 바람이 이렇게 또 불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지금 이 미 정부에서 이렇게 또 주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금 폐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딜러에서는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기차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차들을 빨리 팔려고, 지금까지는 이제 7,500달러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를 이렇게 또 팔려고 굉장히 분주하게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트럼프는 이 전기차 이거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석유의 나라이다. 석유로 이렇게 또 발전하고, 그리고 미국은 석유가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스 차들 있지 않습니까? 인터널 컴버스천 엔진, 이 내연기관 차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또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바이스 프레지던트 제이드 벤스 있지 않습니까? 제이드 벤스는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이 EV 크레딧, 이 7,500달러를 이 전기차 사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기름차 사는 사람들한테 7,500달러를 줘야 한다 라고 이렇게까지 예전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 뭐 가능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지금 이 전기차는 이제 앞으로 좀 힘든 길을 이렇게 또 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2025년도에는 내연기관 차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팔릴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이제 불확실성들 때문에 이 트럼프가 이제 전기차 보조금 같은 거 이렇게 또 끊어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전기차가 더 비싸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내연기관 차를 더 이제 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내연기관 차보다는 하이브리드 같은 거 더 많이 사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이 US 스틸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은 US 스틸이 니폰 스틸한테 이렇게 또 먹히는 것에 대해 인수가 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막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US 스틸에서는 이거 좀 이제 문제가 되려고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니폰 스틸에서는 일본 제철소에서는 이 US 스틸에 27억 달러를 이렇게 또 투입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투입을 하게 되면서 이 US 스틸이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이제 노후화가 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렇게 또 교체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또 막히다 보니까 US 스틸은 용광로 이 교체하는 그 작업을 이렇게 또 못하다 보니까 경쟁에서 이제 밀리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US 스틸 CEO는 나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자금 부족 때문에 더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 뭐 법적 책임을 이렇게 또 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US 스틸 측에서는 이 니폰 제철한테 제발 좀 우리 투입 좀 해줘라, 자금 좀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잘 성사가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불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일본 측에서도 좀 유감을 이렇게 또 이 표출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US 스틸 측에서도 이거 지금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어나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트럼프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US 스틸이 일본 제철소한테 이제 인수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정작 이제 당사자들은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일본한테서 이제 자금을 이렇게 또 수여를 받아야 되는데 너네 때문에 지금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또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US 스틸은 어떻게 될는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이거 파산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